네,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굉장히 오늘 변동성이 컸는데 일단은 자고 일어났더니 충격이었죠. 충격. 금리는 사실 미국 금리는 사실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충분히 결정이 났어요. 금리 인상하고 내년도에 두 번 정도 하겠다. 조절하겠다. 경기에 맞춰서 좀 조절하겠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어떤 그 회의에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이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금리 때문에 미국 증시 갑자기 이거 어제 발표하고 나서 완전히 고꾸라졌단 말이에요. 2%대로 미증시가. 그게 사유가 일단 금리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경기 둔화에 초점을 맞춘 거죠. 어떤 금리보다는 전체적인 어 사실은 뭐 금리만 신경 썼는데 금리를 어떻게 시장이 예측하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냐 아니면은 좀 변수가 생기려나 이렇게 조금 봤는데 사실 그거는 정상적인 다른 변수가 너무 컸던 거니까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들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지금 FOMC 회의에서 나온 의장이 말한 것들은 사실 조금 억지스러운 것도 있어요. 사실 뭐 그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되나 경기는 미국 경기는 사실 전체적으로 하나둘씩 완만하게 개선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두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같이 돌아올리는 그 모든 지표가 다 똑같이 그렇진 않지만 하나둘씩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거를 어떤 뭐 고의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꾸만 숨기고 조금 더 우려감을 계속 키우는 모습을 자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리는 거기에 맞춰서 진정시키겠다. 약간 뭔가 이상해요. 약간 수상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마감 때 같이 적어드리긴 하겠지만 자세한 그 어떤 언급된 내용을 조금 하나 추가해서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조금 뭔가 말에 약간 수상한 점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을 더 내려놓기 위한 건지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줬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파동을 그리다가 자리를 잡으러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금리 문제는 이미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금리. 그러나 일본은 조금 달라요. 일본. 오늘 오전에 그래서 미국 때문에 개파락해가지고 시장 오전 한 11시까지는 쭉 끌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 됐다. 우리나라 시장 이제 됐다. 미국 시장의 영향은 이제 여기까지 끝났다. 미국하고 계속 탈동조화된다. 따로 간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금리 동결 마이너스 0.1 유지하고 뭐 그런 것들로 통해서 갑자기 일본이 그거 발표하자마자 일본 금리 결정이 되자마자 일본 증시가 쏟아버렸어요. 오늘 장중에 3.5%까지 갔나?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 3.5% 정도까지 폭락을 했다가 밑꼬리를 달기 시작했어요.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폭락. 이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꾸라졌고 예상치 못한 정도의 수준으로 점심시간 때 급하게 내려앉았고 코스닥도 거기에 동조화돼서 어느 정도는 강하게 내려오다가 우리 자체의 힘으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끌어올라왔습니다. 거기에는 중심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된 범위에서 계속 움직였다는 게 주목할 점입니다. 상식선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 막 쏟아지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664포인트 지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멈칫하는 구간에서는 해야 될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흐름을 보여줬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주요 자금들이 최대한 시장을 독자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그 누구보다도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때려 맞은 시장이었어요. 미국이 지금 12월 동안 12월장이
87년 만에 최악의 장세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10월에서 12월 동안 3개월 동안 겪는 것을 10월에 한 방에 때려 맞았습니다. 보시면은 나스닥이, 자,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락한 폭을 우리는 10월 한 달에 때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월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내려갔고, 이제는 올라오려고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만 미국이 옆에서 때리고 뒤에서는 일본이 충격을 주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만 주고 상황만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자꾸만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인데, 어쨌든 판만 깔아주면 언제든지 달릴 준비를 해놨어요. 언제든지. 오늘 개인들이 결국에는 코스닥이 146억을 매수했고, 코스피에서는 94, 매도 전환 됐네요. 종가로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1000억 정도까지 사다가, 그쵸, 아침에 1000억까지는 안 됐고, 얼마 1000억 됐었나? 1000억 된 걸로 알았는데, 그쵸. 여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30분 동안 1000억을 매수한 상태에서 다 원위치 시켰어요. 즉 코스피는 계속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개인들이 사기 쉽지 않아요. 개인들이 사서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자꾸만 코스피는 잡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불안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뺏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만 깔리면 개인들 물량 계속 나오려고 할 겁니다. 신용잔고 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예탁금도 줄고 있고요. 개인들의 예탁금.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가 어쨌든 급락을 하면서 뭐 3% 정도나 2점 몇 프로로 끝났겠지만, 미선물도 동시에 좀 많이 내렸어요. 아까 1% 정도까지 내리고 지금은 0.6%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미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미국은 과도한 하락이에요. 어제까지. 오늘 그러니까 밤사이까지 굉장히 과도한 하락을 보였어요. 지난번에 여기 2018년 2월 달에 보인 최저점의 라인까지도 건드렸습니다. 이탈까지 시켜놓고 정말 여기는 지켜주고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정도 아슬아슬하게 끝을 낸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 때문에 꼼짝없이, 만약에 선물 이대로 유지를 한다면 꼼짝없이 저 자리를 이탈해서 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물이 안 바뀌면요. 선물이 그냥 지금 0.6% 하락한 위치로 계속 움직인다면 꼼짝없이 하락해서 출발해서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거 여기 다시 오늘보다 플러스 전환해서 마감하기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본과 같이 또 한 번 빠져서 사실상 여기를 밀어버린다면, 개파락해서 밀어버린다면요, 결과적으로 10월달과 12월은 정말 같은 폭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10월이 좀 더 세다고 보는데, 12월 치고는 87년 만에 최고 하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한 방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양봉 전환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봉으로 마감한다고.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디서 잡히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필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저 정도면 이제 됐다 해서 우리도 좀 안심하고 우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 만한 환경, 이거 라인으로 올라와 주는 겁니다. 이때는 갭 상승을 해서 올려줘야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2월달에 만든 위치를 자꾸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일단 미국 보자, 일단 일본 보자, 미국 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타격을 덜 입으려고 최대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또 주도 섹터,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계속 움직이게 해줄 겁니다. 종가에 조금 올라온 게 이제 다시 수소차 섹터인데, 내일도 여기에 거래가 많이 실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이고, 어쨌든 이런 노력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움직여서 방어하는 노력들은 결국에는 의도를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독자적으로 자금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 판이 깔리느냐, 그 차이에요. 계속 지금 방어를 해주는 모습. 오늘 같은 날에도 셀트리온에스큐는 장중에 5%까지 넘어갔었어요. 종가로는 내려왔지만 계속 이게 회계 문제까지도 거론된 거, 그 위치까지 다 커버를 했었잖아요. 계속 이 의도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나, 뭘 만들려고 하고 있나, 그 의도를 자꾸만 메이저 자금의 메이저 세력의 거대한 외국인 자금과 기금들, 연기금들의 의도를 읽으려고 하면 되고, 작은 종목들은 중소형 개별 독자적인 세력들의 의도를 읽으면 계속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독자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너무 겁내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시장도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하락했고 상식적인 선에서 반등했어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따라오는 작은 중소형주들은 시장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조금 더 밀리고 더 반등할 때도 더 세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거는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요동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미국장이 오늘 빠르게 양봉 전환 마감을 해서 올려놓느냐, 아니면 하루를 더 보내느냐. 솔직히 하루를 더 거치게 되면은 사실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5거래일 남았는데 5거래일 동안 끌어올려도 사실 크게 못 올려요. 한 7,000포인트나 올리면은 정말 다행스러운 거지. 그 굉장히 빠듯해요. 근데 차라리 오늘부터 그냥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내일 아침에 또 그걸 결과를 보고 얘기를 다시 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우리나라, 어쨌든 뭐 오늘 좋은 장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침에는 좋았지만 시황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오후가 너무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즘이에요. 원래 지금 요즘 장이 변동성 지수가 한번 아침에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볼까요? 변동성 지수. 자, 미국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오늘 갭 상승해가지고 시작했고 장중에 차분히 올라오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나 일본 충격 때문에 여기서부터 19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내려와줘야 될 시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여전히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자체적으로 움직임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한 장세는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한쪽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차분히 변동성 지수 내려오고 공포 지수 내려오고 미국장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고 일본 증시도 좀 안정화되고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시장 전체가 흐름 자체가 불안한 상태다. 그렇게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감은 없다 정도로 보시고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중국 증시가 앞으로 좀 끝나려면 좀 남았죠. 지금 1%대 빠져 있는, 지금 1%인가? 중국 증시는 지금 한 올라왔네요. 0.7% 정도로 움직이고 있네. 중국 증시도 막판에 좀 더 끌어올라가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니케이도 한 3% 밑으로 떨어졌네요. 2.8 정도. 네. 일단은 상황은 내일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